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들쭉날쭉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이런 흐름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보시는 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힘에 좀 붙이는 듯한 모습이죠.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0.01% 오르고 있습니다. 2008입니다. 2000선 오늘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수지만 차익 거래 매도 우위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오름폭이 크지는 않고요. 70전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1107원 70전. 일단 오늘 1120원대에 올라갈지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화학업종이 강세입니다.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요즘 물가 때문에 말이 많죠. 그 중에서도 유가 상승에 대한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S-오일 반등에 성공합니다. 5.1%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3.9% 오르고 있고요. 뒤집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효성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성 자체 원인보다는 자회사죠. 지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능기업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8%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애경유화는 5.5% 하락하고 있고요. 남해화학, 요즘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반발 매도가 나오고 있죠. 4.2% 밀리고 있습니다. 통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실업종에서는 LG유플러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KT가 0.1%, SK텔레콤은 0.9%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네, 파브코가 3.5% 오르고 있고요. 부산주공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1.6% 오르고 있고요. 동양기전 역시 상승세입니다. 현대차도 오르고 있고요. 상승브레이크, 기아차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쪽으로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진중공업 저희가 최희승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는데 네, 지금 막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중공업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4% 내리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하락세 멈추지 않고 이 종목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좀 살펴볼까요? 유통업종도 물가 압박을 좀 받고 있죠. 롯데쇼핑 그리고 또 신세계 각각 반등하고 있네요. 기기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종에서는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죠.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0.5% 내리고 있는데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긴축 우려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 약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고요. LG이노텍 최희승 대리 관심 종목입니다. 0.3% 내리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기는 강세입니다. 0.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 넘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름폭을 약간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G전자, 소니로부터 피소 소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LS산전 0.1%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0.6%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에서는 포스코가 0.9% 오르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통운 0.8%, ST엑스페노션 0.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움직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고수염에게 황성호 시사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급 누수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내에서는 외국인이 KP케미칼, 2위가 한화, 3위가 효성, 4위가 우리금융, 5위가 코로인더즈는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코스피 US 종목은 1위가 포스코, 2위가 NC소프트, 3위가 신한지주, 4위가 삼성엔지니어링, 4위가 그리고 5위가 이제 KB금융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
전반적으로 특징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KP케미칼은,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후에 21선에서 그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5만원대에서 하방 경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28만원에서 26만원 부분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하루나 이틀쯤 더 추세를 지켜보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KB케미칼의, 지지 가격인 23만 8천원대가 깨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KB케미칼은, 보유에는 무방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오랜만에 좀, 외국인 좀 사줬는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완전히 이탈한 상태라서, 저가 메리트는 발생을 했지만은, 단기간에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에는 약간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의 매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능기업의 워크아웃설로 인해서 급락하고 있는 효성을 저희는 좀 많이 매수한 상황인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리고 있으므로, 오늘 말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7만원 중반대까지 만약에 7만원대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가 메리트가 한번 발생하시는 구간이지만, 오늘은 일단은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을 좀 금융주를 좀 편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융주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코오롱 인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7만 3천원을, 장중에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중기적인 상승 시도로 인해서 한 7만 5천원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포지션이 되겠는데, 오늘은 7만 3천원 이상을 종가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끝나준다면은 월요일도 아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좀 포스코를 많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동종 같은 업체인 포스코보다는 주가 탄력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스코가 대장주로서 견인을 해준다면은 상대적인 주가 탄력을 현대제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을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NC소프트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매수 포지션에 대한 그런 반응을 차트상에서도 여지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급락하기 전에 23만원 부근대가 1차적인 저항이 되겠고요. 만약 23만원 부근에서 22만원 박스권을 지지해주면서 유지해준다면은, 한 단계 레벨을 하는 24만 한 5천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힘들고, 일단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당분간은 관심포트에서는 약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조한 편이지만은 주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한 40만 주가 돌파되면서 20만 6천원을 상향 해준다면은 좋은 한번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관망하셔야 되는 분위기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KB금융도 우리금융과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멜파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대를 한번 42,000원을 한번 뚫어주면은 좀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그 이탈 여부를 살펴보되 43,500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 가격으로 잡으시고 그 가격에 오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가격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반도체 등 이제 LG 관련주 서울반도체를 좀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서울반도체는 크게 움직임을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세 번째 고점 돌파 43,300원 정도에서 42,700원, 43,000원 중반대에서 그 상당히 그 저항이 심한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등락에서는 지금은 주식은 서울반도체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3,000원 돌파할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서울반도체라는 종목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편의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이런 것이지 실적을 대비한다면 적정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비싸도 좀 너무 비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지금은 편입할 때는 아니고요. 그 가격대를 상향 돌파해주면 단기적인 수급 매매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둘 다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 종목은 이 종목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현대차의 납품 비중이 높은 관계로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과 긴밀하게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에 대한 매수는 곧 현대차를 샀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좀 반등을 해주는 약간 모습인데 상당히 가격대 움직임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17,500원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가격을 재차 돌파한 다음에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할 상황이지만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성 LST가 태양광 관련주 장비줄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거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꼭지라고 보이지 않고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 중간만 물고 왔던 한 5일 이동 평균선은 계속해서 지지해 준다면은 저점 매수에 나서시더라도 한 2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SNU도 현재 그 기관 외국인이 편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여기서 한번 차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뚜렷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인터텍이 기관에 좀 많이 매수를 해서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인터텍에 대한 그 어떤 상승 흐름은 멜타스와 좀 연동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되겠고 신한인터텍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서 동종업체인 미래나노텍도 같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나노텍도 어떤 정전 필름 반사 필름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군으로 묶어서 움직임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양호한 모습이겠고요. 자, 이 13,000원 부분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선을 의미를 짓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만일에 하락하게 된다면 12,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나서볼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CJ50평을 꾸준히 계속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해주고 있지만은 아직 일단은 중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25만대에서 상당히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25만대에 꾸준한 매수를 해줬는데 이 가격대를 이탈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종목은 25만대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고요. 자, 이 저점 매수에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주가가 답답한 흐름이기 때문에 동종목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계속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주가 탄력이 워낙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살아 있고 움직임은 계속 좋게 나올 것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5,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격선이기 때문에 85,000원을 만약에 거래량이 25만 주 이상 터지면서 돌파를 경우에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뭐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아니지만은 이제 흐름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파인 디지털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입니다.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로서 일단은 스마트폰의 시장 잠식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악화될 것이다.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이 돼서 이제 거의 끝났다고 이제 기관이나 그쪽에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그 예상을 뒤엎고 지금 올 작년 결산에서 영업이익이 110억을 초과했습니다. 110억 정도로 초과했고, 주당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PE 한 5배에도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좀 우려만 불식해준다면은, PE가 10배를 적용시켜서 1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도 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제 우려는 이제 지나갔고, 거의 자동차 부품주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은 상당히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턱없이 저평가된 상태이고, 향후에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내비게이션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당히 좀 이제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 다가왔고, 3,800원 선까지 한번 매수해 주시면, 물량을 모아가신 전략을 구사해 주시면은 저평가가 해소될 때 아마 매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사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보험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오늘 보험주가 금통위 결과를 앞두고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이 장 초반 3% 이상 하락한 것을 비롯해 코리안리,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보험, 한화손해보험, 대한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오늘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그동안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상승 곡선을 그려온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국내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 집중으로 닷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000원 떨어진 93만 5천원에 장을 시작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어요. 이런 점 증권사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것에 대해 상당수 증권사들은 매도 주체를 유럽계 자금으로 추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각 증권사들은 오늘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 포지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세를 지켜보자고 하면서도 지난 2007년과 같은 본격적인 외국인 순매도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어제 외국인 대량 순매도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금융당국의 도이치증권 제재 여파로 유럽계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는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뮤추얼 펀드는 3조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인 반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2조 4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워 순매도 상위 3개국의 이름을 올렸다며 이번 순매도 주체 역시 유럽계 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특히 유럽 재정위기국의 국채 만기가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돌아온다는 점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 만기의 쇼크에 따라 도이치증권의 영업정지 등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이 유럽계 자금 이탈을 촉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있을 금통위가 외국인 매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가격 논리에 따라 증시에 대응하기보단 외국인 매도세 완화 추세를 확인하고 반등을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이번 외국인 매도가 단순한 차익 실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본격적인 순매도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현재 외국인 매도가 지난 2009년 이후 신흥시장 쪽으로 급격히 쏠렸던 펀드 자금 흐름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 매도를 본격적인 순매도 전환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로 아직 신흥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선진국보다 나은 데다가 중국의 긴축 정책의 경우도 급격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 긴축 이슈가
잠잠해지는 대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증권사는 또 현재 국내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순매도로 전환할 정도로 아직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양중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께서 이 LG 이노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만원 선인데 일단은 시초가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16만원 선인데요. 지금 현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만 7,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를 잘 지켜야 된다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12만 6천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외에도 삼성전기 쪽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이런 코멘트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성남 전문가는 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처리 관련한 업체, 거기에 휴대전화 부품 관련 업체로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노펙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폭발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초가에 노려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5,900원 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초가부터 엄청났습니다. 6%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초반보다는 약간 밀리고 있네요. 5.5% 현재 오르고 있고요. 5,3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칼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손절가는 4,820원 선입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요. 문자도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 관련 정보 꼭 확인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 이런 내용 담아주셔도 좋고요. 향후에 이런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 종목 어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좀 밀렸고 예. 오늘도 초반장이 썩 좋지는 않아요. 네.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예,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금리 인상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이전에 지지율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왜 지금 와서 금리 인상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가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가 좀 위축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내수 국가가 아닌 수출 국가 같은 경우에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 당연히 수출 기업에 타격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면서 조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최근에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 같은 경우엔 조금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중국 금리 인상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아시아 쪽으로 또 금리 인상이 또 아시아 쪽 국가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 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금 악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물산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물산 77,000원에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7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비중은 10%예요. 10%요. 알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한 1월 달쯤에 온 것 같은데요. 1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삼성물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모기업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종합 상사이면서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 그리고 그 해외 수주로 인한 그 실적 부분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 최초로 그 10조 매출을 달성하면서 조금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조금 불발이 많았었는데 좀 수주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주택 사업 부분에서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그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TI 같은 경우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봤을 때 현재 한 40%에서 50%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호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규제가 완화되면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대출 이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조금 악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 64조 정도 되는데 64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1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도 그 가계 부채가 64조 원 수준인데 거기서 그 금리 인상이 되고 난다면 당연히 가계 대출 이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딱히 건설업종에 호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 매수가 같은 경우에 77,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7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분 같은 경우 여기 61선을 이탈할 때 조금 매도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을 이탈하는 하락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또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일단 241선까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을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121선을 이탈한 상황인데, 이 121선을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조금 손절하고 난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다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급도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시만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현재 좋지 않고 추세도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241선 근처에서 241선 있는 63,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살펴봤고요. 오늘 삼성 관련주들의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는 첫 번째로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가격이 13만 5천원입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큰데요. 3.2% 내리고 있죠. 매수하신 가격 잠시 살펴보면요. 10만 9천원입니다. 2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많으시다가 오늘 같은 장 만나면 더 불안하죠. 예, 아무래도 수익이 나고 있다가 오늘 같은 장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겁이 좀 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 경쟁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래가지고 구조조정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조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철강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중국 이전에 대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산업재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용 부판 그런 부분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런 쪽이 좋지 않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철 업종이 조금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인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 현재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마 지금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급도 마찬가지로 같이 꼬이게 된다면은 조금 악영향 조금 안 좋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급은 그래도 괜찮고 단기적인 시장 충격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21선에서 상승을 보이고 난 뒤에 다시 21선에서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14만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21선까지 조정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이 13만 3천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0만 9천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20% 비중에서 절반을 덜어내시고요. 덜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면은 비중을 줄일 필요 없고, 그냥 현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세를 좀 더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S 산전 살펴볼 텐데요. 두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보내주신 분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분 1732님께서는 LS 산전을 8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크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매수하신 분은 LS 산전 2714님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73,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비중은 비슷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은 확실히 다르죠. 이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LS 산전 같은 경우 어제 또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 다 매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 조금 대응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먼저 수급을 먼저 짚어드렸었는데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의 수급이 좋지 못하면서 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넘어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120주선에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상승 파동이 있었고 10만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120주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어지려면 적어도 120주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73,000원에 매수하신 분은 딴 거 필요 없고요. 120주선인 75,000원을 다음 주 내로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86,000원에 매수하신 분도 똑같은 전략을 드릴게요. 어차피 86,000원 매수하신 분도 지금 120주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이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120주선인 75,000원을 다음 주 내로 회복해주지 못하고 기간의 수급이 돌아서주지 못한다면은 똑같이 매도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마찬가지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LS 산전 두 분 종목을 한꺼번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일진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상담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유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수 네. 얼마에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은 한 30%가 되고요. 네네. 예, 12,350원에 12,350원이요? 네네. 네. 근데 매수는- 지금 네. 너무나 많이 지금 손절 나갔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예, 싶어갖고요. 매수를 올해 들어서 하신 건가요? 네? 올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1월 한 10일경에 그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급락세가 나왔네요.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유도 한번 알아보고요.
반등 네.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 최근에 요 종목 같은 게 조금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네네. 일단 회사 먼저 살펴보고 또 종목 그 수급도 한번 차트 그리고 질적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LED용 기판 재료의 사파이어 인고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에 적용되는 정전 용량 방식의 7인치 터치 패널 주요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터치 패널 부문에서 매출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좀 급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후에 실적이 받쳐줄 때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60일선에서 이전에 지지력을 보였고 최근에도 60일선에서 버텨주다가 그 60일선에서 지지력을 잃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의 원인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원인이 국내외 긴축으로 인한 소비 위축하고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긴축과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쪽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런 IT 소비재 관련 업체들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세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2월 8일부터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꺾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원인도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진정세를 보여야 적어도 하락세가 진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매도 포인트는 일단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이 놓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주봉하고 월봉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요 8,300원 부분 8,500원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보시면 요 8,500원 부분이 일단은 지지력을 보여야 될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자리는 놓쳤어요.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놓쳤고 일단은 그럼 급락을 하고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일단 진정세를 보이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9,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은 추가적으로 8,5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까지 일단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8,500원에서 지지력을 좀 보인다면은 급락이 깊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도 당연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V자 반등을 지금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8,500원까지 추가 하락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8,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또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8,500원에서 지지력을 우선 확인을 하자.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리고 8,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 꼭 상담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따라 삼성 관련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성 SDI부터 상담하겠습니다. 1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은 20%입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이분 지금 뭐 손실은 아니고요. 지금 이익이 있긴 있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PDP라든지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삼성 SDI 같은 게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기차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2차 전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 또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다음은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요 종목도 마찬가지, 일진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이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인데, 마찬가지 요거 기관의 매도도 마찬가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은 돌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금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주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도도 조금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이게 돌아서 주는지가 아무래도 주가가 적어도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로 넘어와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41선 같은 경우에 장기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회복해주지 못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15만 5,5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241선까지 반등 시도가 나와줄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241선과 아울러 더불어서 16만 2천원, 16만 2천원에서 16만 2천원 돌파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16만 2천원과 지금 241선이 조금 겹치고 있는데, 자, 결론 내드릴게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1선이 16만 2천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매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241선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좀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94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50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신다고 하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찾고 계시는데, 100만원대 위에서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처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만원만 가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또 최근에 100만원 어쨌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했는데, 또 100만원에 가다 보니까 또 또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도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0일선이 있고 이전에 그 지지력을 보여줬던 92만원만 지켜준다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61선과 92만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맞고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100만원을 돌파해 주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살펴봤는데 94만원 선 매수하신 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 문자 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상담 요청 들어왔어요. 5090님께서 2만 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크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현대미포조선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요. 지금 문자 하나 같이 온 게 또 현대중공업이 하나 왔거든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으신데 현대미포조선 상담을 해주시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어저께 어떤 종목이죠? 어저께 갑자기 종목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급락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UBS 외국계 증권사인 UBS에서 매도 리포트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꼭 UBS 말고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멈췄던 수주가 2011년, 2012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는 그걸 뒤집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주가에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조선주 같은 경우에 외국계에서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또 문제는 기관 쪽에서 리포트는 외국계에서 나왔는데 또 매도는 기관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선주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네. 건 없고 시작도 괜찮고 수수 최근에 와서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 같은 벌크선 같은 그런 쪽 그 수주보다는 드릴식 같은 고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UBS의 리포트가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차트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먼저 외국인 쪽에서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매도 꺾이면서 매도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꼬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포트도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도 여전히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봉 차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40주선이 있는 17만 3천원까지는 일단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240주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상승폭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40주선까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40주선을 지켜준다면은 또 한 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수가가 21만 원일 것 같아요. 네네. 21만 원인데 일단은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놓쳤기 때문에 일단 17만 3천 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 부근에 가서 마찬가지로 지지력을 보인다면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 네.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도 나중에 240주선이 17만 3천 원,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75% 이 동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짧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이분은 지금 수익권이신데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지켜볼까요? 네. 요 정도부터 차트 보시면서 또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급락하는 원인은 벌써 설명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50만 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1월 달부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0일선을 지지하고 난 뒤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60일선 같은 경우에 수급선이죠. 그렇다면 60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수급이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60일선인 43만 3천 원을 지켜준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21선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보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1선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증권 상담 요청 들어왔습니다. 바쁘시죠? 네, 삼성증권 저희가 종목 하나라도 더 상담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랩 수수료 문제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익 실현하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수익입니다. 예, 일단 수익이니까 다행이시네요. 삼성 최근에 와서 삼성증권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랩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펀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한 1.3%, 1.7%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랩 수수료 같은 경우에 2.5%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고객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일단 86,0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반등을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수수료에 대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61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조금 86,000원 회복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요 86,000원 요 가격 부근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86,000원 요 가격 부분
눌림목을 보였던 86,000원을 회복해주지 못하면은 조금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주가가 86,000원과 요 61선이 있는 8만원 부분에서 네. 조금 횡보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6,000원을 일단 회복을 해준다면은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네네. 86,00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한 바가 있죠.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1월 금리 인상 효과를 조금 지켜보고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한은 2.75% 기준금리 동결 소식 끝으로 저희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앤 센 증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